자, 파티션에 이어서 디스크 관리할 때 알아둬야 될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는 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리눅스에서 많이 쓰던 이런 EXT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 시리즈가 있었는데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파일 시스템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버전이 발전을 하면서 뭐 지원해주는 최대 파일의 크기라던가 그 다음에 그 파일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그 하드 디스크의 크기라던가 이런 거에다가 추가적인 기능들, 뭐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던가 멀티블록 얼로케이션 뭐 이런 기능들이 뭐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종류가 많고 버전도 다양하다. 이런 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발전을 해왔다.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운영체제의 한 일부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컴퓨터에서 파일이나 자료를 쉽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쉽게 보고 관리하고 보관하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뭔가 프로그램이에요. 하드디스크, CD-롬, 뭐 옛날에는 뭐 플로피 디스크, 지금은 뭐 USB 이런 곳에는 전부 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곳에서는 파일을 물리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곳에서는 이런 파일 시스템이라는 애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 리눅스는 전통적으로 요 EXT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요. 요게 또 CentOS 7 버전이나 뭐 우분투 16 버전, 뭐 솔라리스 11 버전 이런 데로 넘어가면서 다른 파일 시스템을 좀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CentOS 같은 경우에는 요런 XFS 요런 거 쓰고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이거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EXT 그대로 쓸 수도 있고, 내부적인 구조를 따져보면 엄청 깊이 들어가면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막 엄청 차이가 많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저널링이라는 기능은 뭐냐면 파일 시스템이 실제 이런 물리적인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이런 링크를 만들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링크를 누가 뭐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뭐 복구시킨다거나, 그러니까 저널링 파일 시스템은 잃어버린 그런 내용들을 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된 파일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게 EXT3부터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CentOS의 이 버전에도 저널링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그냥 파일 시스템들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들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지금 EXT4의 파일 시스템 구조를 한번 그림으로 가져와 봤는데, 안에 내부적인 구조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뭐 부트 섹터, 블록, 그룹 0, 1, 2 이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좀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슈퍼블럭, 그룹 디스크립터 테이블, 블럭 비트맵, 아이노드 비트맵, 아이노드 테이블, 데이터 블럭 이런 식으로 각각의 맡은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네트워크 상에서 프로토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디스크 상에서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파일이 저장될 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이거를 굳이 보여주는 이유가 이 중에서 그나마 또 중요한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얘는 그냥 이렇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실제 여러분들이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이 저장될 때 얘랑 얘가 좀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뭐 각 파트별로 다 알면은 좋긴 하겠지만 다 외우고 다니기는 좀 힘드니까,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요 정도만 알아두시는데, 요 슈퍼블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말 엄청 중요한 애예요. 이 파일 시스템, 이 테이블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냥 얘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잘못되면요, 이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 자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드디스크 상에 실제 파일이 저장되어 있더라도 걔에 대한 정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뭐 용량이 몇인지, 얘에 대한 권한이 몇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 하나가 날아가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파일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런 명령어로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 볼 텐데, 보시면 이렇게 슈퍼블럭 백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슈퍼블럭은 여러 곳에다가 백업이 되게 됩니다. 얘는 지금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디스크에다가 파티션에다가 파일 시스템을 만든 건데도 하나, 둘, 셋, 네 군데다가 백업을 해놨어요. 백업을. 용량이 한 10기가 이 정도만 돼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백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파일 시스템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이런 슈퍼블럭인 거고, 그 다음에 아이노드 테이블과 데이터 블럭. 아이노드 어디서 나왔었죠? 우리 막 엄청 기초 때 하드링크 배우고, 프로세스도 아니고 디바이스도 아닌데, 그죠? 파일의 고유 번호, 파일의 고유 번호. ls-il 명령어 치거나 했을 때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하드링크들은 전부 다 이 아이노드 번호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노드 테이블에는 그 여러분들 파일마다 부여되는 그 아이노드 번호 있죠. 그 번호가 들어가게 되고, 이 아이노드 테이블이 이런 데이터 블럭을 가리켜요.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 블록에 여러분들이 저장하는 그런 파일들이나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노드 테이블이랑 데이터 블록을 좀 자세히 봐보면 요렇게 아이노드 테이블이 있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데이터 블록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노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데이터 블록을 가리키는 애들이 있기도 하고, 아이노드 테이블이 다른 아이노드 테이블을 가리켜서 얘네가 다시 데이터 블록을 가리키기도 하고, 아니면 간접의 데이터 블록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왜 이런 구조로 해놨냐면요, 파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용량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건데, 이런 데이터 블록 하나하나마다 일정한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정한 크기가 있을 텐데, 이 크기를 넘지 않는 애들은, 용량이 좀 작은 애들은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아이노드 테이블로 직접적으로 가리키게 하고, 용량이 좀 큰 애들 있죠. 좀 큰 애들은 이거를 일일이 지정하게 되면은 테이블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따로 뽑아내서 직접 가리키는 애들을 가리키게 만들어 둔 거예요. 이거 개수를 굳이 막 일일이 셀 필요는 없는데, 굳이 이거를 따져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블럭 하나가 뭐 1MB라고 해볼게요. 원래 1MB 아니고 훨씬 적어요. 근데 1MB가 우리가 좀 생각하기는 편하니까. 지금 여기 아이노드 테이블에 총 15개의 아이노드 정보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크기는 15MB밖에 안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15MB 너무 작은 파일밖에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가리킬 수 있게, 그래서 아이노드 테이블 하나에 다시 한번 128개의 테이블을 가리킬 수 있게 해놓고 그러고 얘네 하나당 다시 1메가짜리 데이터 블럭을 가리키게 해놓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한 칸이 128메가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이중으로 해보면, 이거 하나에 128개, 다시 이거 하나에 128개를 가리킬 수 있다라고 해보면 128 곱하기 128개를 나타낼 수 있겠죠. 요거는 대충 한 10기가 되나요? 1100 10기가 정도? 14기가 정도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요 정도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일의 크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테이블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큰 데이터를 나타낼 때 이런 테이블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이렇게 간접 아이노드 번호 이런 거를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파일 시스템들을 다 까본 건 아니긴 한데, 일단 ext 시리즈랑
유닉스의 UFS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윈도우 애들은 조금 달라요. 윈도우 애들은 조금 다른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을 만들 때는 mkfs라는 명령어 make 파일 시스템이겠죠. 한 다음에 파티션의 번호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장치 번호가 아니에요. 파티션 번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파일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ext 파일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근데 따로 여러분들이 타입을 지정하게 되면은 그 타입의 파일 시스템도 만들 수는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까지만 만들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디스크를. 근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런 마운트라고 하는 작업을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디스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마운트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마운트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들이 만든 이런 파일 시스템 있잖아요. 파일 시스템. 만들어둔 파일 시스템을 특정 디렉토리랑 뭐 이런 디렉토리랑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예 접해보지 못한, 윈도우랑은 다른 접해보지 못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연결을 한다라는 개념이 좀 안 잡힐 수 있는데,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요거는 그냥 설명보단 보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디스크 1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어요. 여기 안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 A, B, C를 만들게요. 이렇게. 자, 지금 이 파일은 원래 제가 추가했던 20기가짜리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애들이겠죠? 그죠? 지금 이 20기가짜리 하드디스크 SDA라고 하는 이 장치, 그죠? 여기에 지금 저장이 됐을 텐데, 우리는 지금 디스크를 하나 추가했잖아요? SDB라고 하는 디스크를 추가했고, 제가 지금 여기다가 파일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어요. SDB 1번에다가. 그래서 이 SDB 1번이라고 하는 저 파일 시스템을 디스크 1이라는 디렉토리랑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게 되면 내가 그 다음부터 디스크 1이라는 디렉토리로 접근할 때마다 원래 디스크 20기가짜리 하드디스크로 접근이 되는 게 아니라 파일이 없어졌죠. 원래 20기가짜리 하드디스크로 접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새로운 하드디스크의 새로운 파일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파일들이 없죠. 근데 이 파일들은 지워진 게 아니에요. 원래 20기가짜리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치만 이 디렉토리가 지금 연결이 원래 하드디스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추가한 DV의 SDB 1번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파일들이 없는 거죠. 제가 지금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디스크 1이란 디렉토리 만들고 여기다가 파일 A, 파일 B, 파일 C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마운트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 디렉토리가 앞으로 이 디스크로 연결되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파일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워진 게 아니고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내용.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새로운 디스크라던가 모든 파일 시스템들이 이 루트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이런 식으로 특정 디렉토리랑 연결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최상위로 올라가더라도 이 루트 위에 누군가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윈도우는 이런 식으로 C랑 D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리눅스는 그런 개념이 없다. 루트 디렉토리 밑에 어딘가의 디렉토리랑 디스크를 연결시킨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이 마운트라고 하는 애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운트 할 때는 마운트 명령어에다가 옵션 따로 지정하면 되는데 옵션 없이 써도 웬만하면 다 마운트가 돼요. 따로 여러분들이 특정 파일 시스템의 종류가 알고 있고 그거를 지정하겠다라고 하면 T 옵션에서 지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치,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을 생성한 디스크 장치의 이름, 파티션 번호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운트 포인트. 마운트 포인트는 특정 디렉토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특정 디렉토리와 이 장치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마운트다라는 소리인데요. 자, 이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한 다음에 재부팅을 하게 되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팅할 때 보면 이런 etc의 fstab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fstab. 이 파일 안에 내용을 읽어드려서 자동으로 마운트를 시키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명령어를 쳐서 마운트한 그런 내용은 이 파일에 추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부팅을 하면 새로 추가한 디스크는 자동으로 마운트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부팅을 하더라도 새로 추가한 디스크가 마운트가 자동으로 되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내용을 설정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DV의 매퍼에 CentOS-ROOT 라고 하는 이런 파일 시스템 장치 있잖아요. 디스크 장치가 루트 디렉토리로 마운트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팅이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루트 디렉토리는 항상 이 파일 시스템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마운트가 되어서 부팅이 되면서. 그래서 얘의 파일 시스템 타입 fxs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머지 여러 가지 설정들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 있고 지금 다른 애들도 지금 마운트가 되어 있게 막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에 맞게 설정을 추가해줘야 자동으로 마운트가 된다 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 만들어 보고 마운트까지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파티션 만든 거에 이어서